그래서 구체적으로 짚어볼까 하는데 우선 오광수 민정수석 새 정부 고위공직자 중 첫 낙마 사례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반 인선에 미칠 후폭풍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발 지점부터 좀 흔들리는 것이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떠한 수석들 중에서는 가장 큰 자리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민정수석이 낙점을 했는데 이 적합한 인재라고 낙점을 했는데 스스로가 낙마를 하겠다. 사실 이게 인사청문회 관련된 또 인사청문회도 안 받는 것이 민정수석이거든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낙마를 했다 그러면 뭐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를 하는 그 직종도 아닌데 그런데 스스로 내려오겠다는 것이 네. 이게 지금 여권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시 발빠르게 후임 민정수석을 물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고집한 인사였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의 표명도 사실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한 차례 반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 대통령도 좀 어쩔 수 없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받아들여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표명을 받아들인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검찰 특수통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직무상 관계도 있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제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많은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는 민정수석이 부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라 해봤자 저는 대통령이라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죠.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밀어붙였는데 일단 겉으로 지금 드러난 이재명과의 인연은 일단은 그 사시 연수 동기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단순하게 사시 연수원 동기만으로 이렇게 밀어붙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가 현재 형식적으로 된 건 없지만 분명히 저는 그런 어떤 이제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변호사 라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저는 분명히 좀 연관이 있다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왕수 수석에 있던 비리가 경향신문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대통령실이 끄떡없이 버텼어요. 이제 왜냐하면 첫 인사를 낙마를 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밀리게 된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가졌을 것 같고 그래서 임명 강행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당 내외에 이런 많은 압박, 특히 본인의 이제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 관리를 이제 했다는 이런 어떤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자리도 아닌 공직기강을 감찰하고 또 인사를 검증해야 되는 민정수석이 이래서는 되느냐 하는 것들이 당 내외 분출함으로써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 강행하려던 의지를 굽힐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가 단순하게 이런 비리뿐만 아니라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좌파 우파 아닌 실력파를 임명한다 그랬는데 실력파가 아닌 그냥 충성파 아부파만 지금 하고 있어요. 본인의 이런 어떤 변호사들의 이태영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코인 선생 김남국이라든지 또 김현지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총무비서관을 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바꿔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관련돼 있던 사람들 어떻게 민주당이 비판했습니까? 검사가 너무 많다든지 또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그런 수없이 작은 행정관을 두고도 그런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아예 대놓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분의 변호사를 이렇게 비서관 자리 준다. 이러면은 그 민주당이나 좌파 매체에서 어떻게 비판했겠습니까? 자,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저는 너무 좀 실력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대표적으로 김인석이죠. 역대 총리가 보면 다 행정부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장이었어요. 왜?
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화를 하고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행정을. 네. 그런데 김민석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밖에 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실력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거하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 인사의 가장 큰 근본적인 어떤 문제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장관과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부터는 이런 어떤 비리들이 굉장히 많이 좀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오광석 낙마가 시사하는 점은 이재명 정부의 당정 불협 화음의 신호탄이다.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네. 벌써 당정 불협 화음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여대 야소, 특히 거대 여당일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정부 시작하자마자 지금 정부가 개혁이라고 한다는 뭐 중수청이나 공소청,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결국 주도권을 다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을 통해 가지고 흘러가는 것이지 이 대통령실 주도적으로 지금 10일 사이에 했던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인수위가 없고 하는데 국정 그 기획위원회도 지금 사실 어제까지 인선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러한 거를 보다 보면 지금 좀 삐그덕거리면서 대통령실이 결국 민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당정 불협화음이다. 대통령 딱 되고 나서 내 마음대로 진두지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신호탄이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의 낙마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의 신호탄들이, 여러 가지의 그러한 불협화음들이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 혹은 진보 언론에서 이게 지금 각종 의혹이 튀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통령실에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음 후보자도 한번 얘기해보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뭐 앞에 살짝 나오긴 했는데 2008년 자신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천만 원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 제가 뉴스 브리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굉장히 부러운 거죠. 소멸시효가 부러운 거예요? 다 했는데 돈을 빌려놓고 돈을 갚지도 않는 이거 4천만 원에 대해서 이게 2008년이라고요? 2008년 4천만 원이면 사실 그 민법상 이자 없는 채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자가 연 5%입니다. 4천만 원에 연 5%면 800만 원이고요. 네. 이게 지금 10년이 지나면 8천만 원이고,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4천만 원을 빌렸으면 지금 한 1억 2천 정도를 원리금 포함하면 그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갚고 있어서 이러한 인간관계가 일반인에게는 없습니다. 증여면 증여지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증여를 할 때 조건부 증여를 하거나 이러한 형식이지, 아무런 그런 특히 정치인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그 대가 없이 이렇게 돈을 그냥 주고 갚지도 않게 한다? 요거는 경찰 수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공소시효가 다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아니 2008년도에 4천만 빌려주고 했던 게 눈에 드러난 건데 눈에 안 드러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좀 수사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4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문제도 그렇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제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아들 논란이 재산은 2억을 신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들이 이제 명문 사립대 유학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연 1억이 드는 유학은 어떻게 보내냐. 그래서 이제 야당이 조금 이거를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민석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일단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자금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들의 이런 어떤 학비 논란, 그 다음에 아들의 어떤 스펙을 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활용한 게 아니냐, 일단 드러난 문제만 하더라도 일단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근데 김민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전과사범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전과사범 곧 오범이 될 사람이지만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과자를 특별하게 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김민석 같은 경우는 전과사범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미 문화원 어떤 불법 증거도 있지만 또 정치자금 관련돼서 2번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SK하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어떤 그런 건데, 그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추징금을 강면 7억 2천이죠, 그죠? 7억 2천인가 네, 그럴 겁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수년 동안 내지를 않다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납부를 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지금 김민석 후보자 내정자 같은 경우 지금 그 재산 신고를 2억 1천으로 했는데 종합적으로 굉장히 이 금전
거래 관계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어떻게 추징금을 그렇게 냈느냐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지인으로부터 4천만 원 빌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연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만 하더라도 아들이 이제 국제고를 졸업하고 미국 그 사립대에 있는데 국제고도 1년에 등록금하고만 하더라도 비싸요. 2천 네. 몇백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대학 가서 1년을 마쳤는데 한 등록금만 하더라도 한 1억 정도, 생활비는 별도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무슨 돈으로 이렇게 했겠는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죠. 첫 번째는 김민석 의원이 지금 이제 본인의 재산으로 2억 천으로 했는 이게 가짜다, 별도의 어떤 차명 재산이 있다는 어떤 추측이 가능하고, 또 두 번째는 주변에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았다는 건데, 근데 저는 주변에서부터 도움도 한두 번이지, 특히 이제 인간관계가 한두 번이지 이렇게 꾸준하게 이게 돕는다는 게 저는 잘 뭐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관련된 이런 어떤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터져 나올 어떤 그런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다. 네. 저는 인사청문회 할 때 이 돈을 빌려주신 분 있잖아요. 이분은 민간인일 텐데 지금 뭐 사업가인지 뭔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이분 증인 신청해야죠. 이분 그 인사청문회에 이분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어떠한 연유로 돈을 빌렸나, 돈을 또 지금까지 갚았냐 안 갚았냐. 나올까요? 그냥 일단은 신청을 해봐야죠. 이게 그 우리가 항상 민주당이 예전부터 항상 얘기했던 게, 국회의 증언 및 감정법에 의하면 증인이 채택이 되면 무조건 나오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가태료랑 뭐 감치를 하는데,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증인 신청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뭐 부동산 신고할 때 자금 출처를 밝혀라, 이런 거 굉장히 빡빡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금 출처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금 출처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본인들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를 전혀 안 밝히고 있어요. 지금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라 그럴게요. 총리 내정자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뭐 질문을 하려고 하면 바로 끊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시죠, 일요일날 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이거 그 정확히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자금 출처가 본인 그 정치자금 관련해서 또 채무 채권 관계도 있고, 또 자녀분들에 대해서 유학을 갔던가 혹은 국제고 다닌 거 관련도 있고, 이 자녀분은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작년 3월 30일 날 영등포 총선할 때 이 아들을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네. 그 영상을 보면 그 아드님이 하는 말이, 고등학교 졸업했고 나는 이제 유학을 간다라고 명확히 또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님을 존경한다. 아드님 되게 잘생겼어요. 어쨌든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명확하게 지금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본인이 국가를 이끌어갈 국무총리라면 이걸 밝혀야죠. 네. 일요일쯤에 그래서 뭐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밝히겠다 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길지가 조금 의문이네요. 그렇죠. 온 국민이 이 방법이 뭐 본인 SNS에 글을 올리는 걸로 끝날지, 혹은 기자회견을 할지, 혹은 뭐 기자회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자회견도 질문을 안 받고 본인만 얘기하고 끝날지. 그렇죠.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이틀이나 적어도 한 3일은 너무 심하다 하더라도 이틀은 넉넉히 잡아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거 구심점을 잡고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부터 짚고 가야 네. 된다. 이게 네. 그 인사청문회가 완전히 그 지난번 그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정말 고무줄인 게, 지난번 방통위원장 관련된 인사청문회를 3일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국무총리는 이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틀 동안 국민의힘 여기에 이제 화력을 좀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사청문회 할 때 가장 여야 간에 이제 그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정인 채택 문제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을 최대한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여야 간의 이제 협상을 이제 통해서 이제 결국 이제 결정 나는데, 네. 지금 재밌는 거는, 지금 김민석 내정자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던 이런 어떤 정치자금 불법 수수 이런 것들이 본인은 억울하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수사관 검사를 또 이제 정의 채택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참 뻔뻔한 게 김병기도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병기 지금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그 부인이 아들 인사청탁을 한 것이 이제 전화 녹취가 드러났고 그것이 이제 MBC에서 보도를 했는데 오히려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더 뻔뻔하게 본인의 아들은 2014년도에 원래 합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결국은 합격이 취소됐다. 오히려 그때 합격을 왜 취소시켰는지 수사 의뢰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공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참이 뻔뻔하다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들면서 이 김민석이가 그 뭐 일요일 날 밝히겠다 하지만 저는 뭐 밝힐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코너를 어려움을 좀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멘트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막 공격을 받으니까 밝히겠다 했는데 정작 밝힐 때 보니까 전혀 못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아들이 쓴 어떤 표절 방지 관련된 게 민주당에서 이제 입법이 발의가 됐고 21대 때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 입법 발의된 것에 김민석 그 내정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고등학생의 그런 어떤 작은 어떤 논문 관련된 동일한 내용을 국회에서 국회의원 입법 발의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네. 뭐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조국의 이제 딸 조민의 이런 어떤 스펙 쌓기와 동일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연 이 입법 발의된 게 학교 그 입학하는데 네.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이런 문제도 좀 더 많이 이제 파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김민석 의원이 그때 공동 발의했다는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 고등학교 동아리 시절에 그 내서 그게 입법까지 됐다는 그 교육 기본법이 결국에는 그 직전 21대 국회에서 그 대안 만료로 그러니까 임기 만료로 폐기됐어요. 네. 결국에는 뭐 상임위는커녕 뭐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는 그런 법인데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논문을 쓸 때 어떠한 논문을 표절하거나 인용을 할 때 인용 출처를 밝히는 그러한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해야 된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그러면 아니 우리가 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뭐 이런 교육 있잖아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마세요 이런 교육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를 입법화를 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도덕적인 내용인데 그거 하나하나 내용을 입법화를 굳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그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는데 우리 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입시에 이용이 됐다. 네. 아빠 찬스로 이게 만약에 어디 외국 유학 갈 때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렇게 그 법안을 내고 그게 국회에서 채택이 돼서 그 국회의원들이 발의까지 했다라는 게 입시에 이용이 됐으면 이거는 명백한 아빠 찬스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그 신임 인사청문회 원내대표가 TF를 돌리면서 각각 그 할당량을 줘가지고 낱낱이 밝혀내야 됩니다. 제가 점심때 그 국회에 있는 그 기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기자들이 오히려 이런 어떤 김민석이라든지 또 민당의 여러 어떤 지금 비리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좋은 호재가 되는데 너무 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하다. 이거를 그 좀 공격하지 못한다, 이슈화하지 못한다. 기자들이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물론 뭐 대선 패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 특히 저 원내대표라든지 또 지도체제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이제 출범을 하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인사의 비리의 문제 또 어떤 정책적인 문제 또 사법적인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이런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네. 김민석 의원께서 네. 총리직을 내려놓는 게 사실 총리직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러니까 지방자치 행정가 출신이던가 뭐 중앙 행정가 출신이 하시는 게 좀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하는 거는 총리직엔 좀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김민석이가 이제 총리로 가면서도 본인의 지역구 이 영등포 지역구를 또 포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왜 그렇죠. 포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지난번 선거에서도 김민석 의원이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만약 포기를 김민석이 하게 되면 네. 뺏기는 거죠. 보궐선거를 통해서 장담할 수 없다. 아. 뭐 이랬던 논리가 또 작용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민주당은 이런 어떤 인사를 할 때 이 국회의석 이거를 이렇게 참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 저희 매일신문 그 방송 직전에 나온 단독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보시겠습니다. 관련 기사여가지고 지금 저희가 헤드라인만 이제 띄우겠습니다. 내용까지는 다 너무 길어서 못 띄우니까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고교 시절 입법 활동 내용과 유사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두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 쪽 간사로 내정됐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명단 발표 직전 이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자 서둘러 간사를 김현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청문특위 관계자는 원래 강 의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민감한 보도가 나와서 김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선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은 그럼 이 조치에 함의가 뭘까? 민감한 보도가 나오니까 이 발의 당사자인 강두구 의원을 네. 그런 감추자는 취지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발 저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법안이 강두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김민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그 법안입니다. 아빠 찬스라고 썼다고 의심되는 그 법안이 네. 제발을 저린 것이고 아니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그 국정기획위원회의 그 명단에 국회의원들 몇 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또 국정기획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 몸이 여러 개가 아닌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인사청문을 할 거면 인사청문만 하던가 그 인사청문회 간사를 맡은 거는 사실 그것만 하기에도 바쁩니다. 근데 국정위원은 또 맡으면 국정기획위원도 맡으면서 이게 좀 합당한가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정치인들은 뭐 하나라도 타이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네. 특히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지금 민주당 의원이 들어가려고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대요. 그래서 원래 국정기획위원회 이제 다 짜여졌어요. 다 짜여지고 발표도 했어. 그런데 민주당에서 왜 나는 못 들어갔냐 막 항의가 빗발치트 들어와가지고 계속 지금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상황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간사를 하게 되면은 언론에서 김민석 내정자의 어떻게 보면 좀 봐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냐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딱 쌓여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걸 피해서 김현 의원으로 이제 부랴부랴 바꾼 것 같습니다.